여러분, 제갈량의 지혜는 때로는 투명하고 정직했지만 난세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만과 책략이 필수였습니다. 제호장은 바로 제갈량이 사용한 속임수의 기술, 즉 기만수를 통해 우리 인생 후반전의 승부수를 던지는 지혜를 배울 시간입니다. 화용도로 적을 유인하다. 아군의 허시를 뒤섞는다. 첫 번째 이야기는 화용도로 적을 유인하다입니다. 이 일화는 적벽대전 직후 패주하는 조조를 완벽히 소탕하기 위해 제갈량이 짠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관우의 의리라는 약점, 즉 허를 오히려 강력한 실로 둔갑시켜 거대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당시 상황은 유비 마이너스 송권 연합군이 조조의 대군을 격파한 직후였지만 조조는 여전히 막강한 실력을 가진 천하의 강자였습니다. 완전히 끝내지 못하면 언제든 복수의 칼날을 들고 돌아올 것이 분명했죠. 제갈량은 도주로 중 가장 험난하고 병사들이 지치기 쉬운 화용도에 매복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임무에 자신의 최측근이자 가장 냉철한 장수인 조자룡 대신 유비와의 의리가 깊어 조조를 참아 배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관우를 배치합니다. 이는 언뜻 보면 치명적인 실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갈량 기만술의 핵심입니다. 그는 전투의 승리라는 작은 목표 대신 관우의 목숨과 천하의 대의라는 더 큰 목표를 두고 수를 썼습니다. 관우에게 군령을 어기면 참수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지만 사실 제갈량은 관우가 조조를 놓아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군의 약점 관우의 의리를 이용하여 조조에게 안도감이라는 거짓 정보를 심어주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관우의 자비로 목숨을 건졌고 관우는 군령을 어긴 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관우를 참수하지 않았습니다. 관우를 벌하는 대신 유비의 의리를 천하에 과시하고 관우를 은혜의 빚진 자로 만들어 앞으로 유비의 대업에 더욱 헌신하게 만드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처럼 허와 실을 뒤섞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치기나 고집이 때로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처럼 내가 가진 약점이나 단점어조차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라는 강력한 실로 포장하여 관계를 맺고 위기를 넘기는 지혜가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리더십입니다. 인생의 승부처에서 나의 모든 패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겸손함 속에 강인함을 숨기고 때로는 명분 속에 실리를 챙기는 것이 제갈량이 알려주는 진정한 허실배합의 기술입니다. 한중을 얻다. 의병으로 허장성세를 펴다. 두 번째는 한중을 얻다. 의병으로 허장성세를 펴다입니다. 이 전략은 제갈량과 조은이 조조의 대군에 맞서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을 압도적인 기세와 과장된 규모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가 은퇴 후 혹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가진 것이 적더라도 자신감과 담력만으로 상황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비가 한중을 놓고 조조와 치열하게 대립할 때였습니다. 조은은 퇴각하는 촉군의 후미를 지키고 있었는데 조조의 대군이 맹렬하게 추격해 왔습니다. 조은이 이끄는 병력은 소수였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조은은 오히려 자신이 지키는 진영의 성문을 활짝 열고 깃발을 모두 쓰러뜨리며 마치 덫을 놓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장성세, 즉 텅 빈 성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것과 유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은의 진체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이 고요함과 활짝 열린 성문은 조조의 군사들로 하여금 분명히 큰 함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명장의 진체가 이렇게 허술할 리 없다는 상대방의 선입견을 역이용한 심리전이었죠. 결국 조조군은 감히 진체로 진입하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조우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진과 북을 울려 의병거집 병력을 출동시키는 듯한 소리를 내어 적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조조의 대군은 스스로 공포에 질려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비는 한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큰 희생 없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년의 실력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닐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은퇴는 곧 사회적 지위의 성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지혜는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품위와 당당함, 그리고 냉정한 판단력이라는 내면의 힘으로 허장성세를 펼치라고 가르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거나 젊은 세대와 경쟁해야 할 때 우리의 수많은 경험과 통찰은 절대적인 무기가 됩니다. 불안함을 숨기고 태어난 척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상대방은 당신의 깊이를 감히 가늠하지 못하고 섣불리 덤벼들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진 것이 적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자신감의 기만술입니다. 등각군을 불태우다. 적을 깊숙이 유인한 후 문을 닫고 공격하다. 세 번째 이야기는 등각군을 불태우다입니다. 이 전투는 제갈량이 남만 정벌 시 도구로 만든 등나무 갑옷을 입고 칼도 화살도 통하지 않는 무서운 등각군을 괴멸시킨 사건입니다. 이 기만술의 핵심은 상대가 가진 특성을 역이용하여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약점으로 둔갑시키는 잔혹하지만 결정적인 승부수였다는 점입니다. 등각군은 물에 젖지 않고 칼이나 화살이 통하지 않아 무적의 군대로 불렸습니다. 제갈량은 이 군대의 장점인 등나무 갑옷을 파괴하기 위해 7종 7금 7번 잡고 7번 놓아줌의 과정을 통해 등각군을 지휘하는 맹획을 지치게 하고 등각군을 자신의 특정 전략 속으로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제갈량은 등각군이 지나갈 통로를 좁은 계곡길로 선택했고 길목에는 불을 붙이기 쉬운 유황과 화약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등각군의 장점은 바로 그들의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등나무 갑옷은 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등각군이 좁은 계곡으로 깊숙이 들어왔을 때 양쪽 길목을 막고 불을 질러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등각군 전체를 괴멸시킵니다. 이 승리 후 제갈량은 크게 탄식하며 이것은 너무 잔인한 승리였다. 하늘의 뜻을 거역한 죄를 짓지 않았는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계책은 제갈량의 일생에서 가장 꺼림칙했지만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최후의 결단이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등각군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고수해온 나의 강점이나 습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현금만 믿어온 습관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불편함과 손해를 초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갈량은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분석과 냉혹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후반전에서 더 큰 평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지녀온 습관, 고집, 혹은 잘못된 인간관계를 불태워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완벽히 유인한 후 문을 닫고 공격하는 제갈량처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결단력이 진정한 기만술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공성계, 위험을 무릅쓰는 계책. 네 번째는 모두가 아는 공성계입니다. 이는 제갈량의 기만술 중에서도 가장 대담하고 위험하며 오직 명장의 배짱만이 성공시킬 수 있었던 극적인 심리전입니다. 가정 전투에서 패배하여
위기에 몰린 제갈량은 군대가 없는 텅 빈 성에 홀로 남아 성문을 활짝 열고 태연하게 검은고를 연주했습니다. 이는 사마이라는 천재적인 적장을 상대로 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주변에는 겨우 몇 명의 청소부가 성문을 쓸고 있을 뿐이었고 성벽 위에는 병사 대신 평복을 입은 제갈량만이 앉아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텅 빔은 사마이에게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함정일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성품과 지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태어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함정이라고 판단하고 결국 군대를 돌려 퇴각했습니다. 사실 공성계는 제갈량의 지략이라기보다는 제갈량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신뢰와 명성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만약 무명의 장수가 이 계책을 썼다면 사마이는 의심 없이 성 안으로 돌격했을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공성계는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무기임을 가르칩니다.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재정적 손실 등 인생의 성문이 텅 비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허둥지둥 패닉에 빠지거나 남에게 약점을 보이면 적위험은 더욱 과감하게 달려듭니다. 제갈량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수록 가장 태연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와 인품,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배짱이 곧 당신의 성벽 위에 앉아있는 검은고 소리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의연한 모습에서 이 위기는 곧 지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얻고 당신의 지혜에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와 배짱으로 만들어낸 공성계의 지혜입니다. 조진의 진체를 격파하다. 거짓 정보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다. 5번째 이야기는 조진의 진체를 격파하다입니다. 이는 제갈량이 거짓 정보를 창조하고 유포하여 상대방의 판단 기준 자체를 무너뜨린 전략입니다. 현대 사회의 정보 과부하 속에서 무엇이 진짜 뉴스이고 무엇이 가짜 정보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니어들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제갈량은 북벌 중 위나라의 명장 조진과 대치했습니다. 조진은 제갈량의 지략을 경계하며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이때 적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위나라 진영 내부에 퍼질 수 있는 거짓 정보라는 바이러스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패배한 척 병사들을 포로로 잡히게 하거나 첩자를 통해 촉군 내부의 혼란, 군량 부족, 유비의 중병과 같은 허위 사실을 조진에게 흘려보냅니다. 조진은 이 정보를 접하고는 제갈량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부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갈량의 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조진은 오히려 이 정보가 거짓일 리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심리를 이용하여 조진이 내부 정보에 집중하는 동안 군대를 이끌고 예상치 못한 측면을 급습하여 조진의 진체를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니어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가짜 정보 페이크 뉴즈입니다. 건강, 재테크, 심지어 가족관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넘쳐납니다. 조진이 그랬듯이 우리는 믿고 싶은 정보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갈량의 기만술은 우리에게 정보의 출처와 정보의 의도를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나 솔깃하고 듣기 좋은 정보를 흘린다면 그 정보가 나에게 행동을 요구하는지 혹은 나의 불안감을 이용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제갈량처럼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들 속에서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사기꾼들이 파놓은 덧진 채를 피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진창을 습격하다. 실을 가리고 허로 공격하다. 6번째는 진창을 습격하다, 실을 가리고 허로 공격하다입니다. 이 일화는 제갈량이 자신의 진짜 목표실을 철저히 숨기고 상대방의 이목을 엉뚱한 곳터으로 돌린 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이야기입니다. 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주변의 시선과 예측 가능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역발상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제갈량은 위나라를 공격할 때 조은에게 큰 깃발과 북을 주어 마치 대군이 이동하는 것처럼 꾸며 기산 방향으로 보내고 자신은 소수의 정예군을 이끌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진창을 기습했습니다. 당시 위나라는 제갈량은 늘 기산으로 공격해 온다는 과거의 학습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진짜 병력은 기산 방면에 집중되어 있었고 진창은 허텅 빈 방어 상태였습니다. 제갈량은 바로 이적의 고정관념을 노렸습니다. 그는 대군이 기산으로 간다는 거짓 실조운의 허장성세를 보여주어 적의 실을 가리고 자신이 진짜 노리는 진창이라는 허텅 빈 곳을 실진짜 공격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군은 기산의 허를 경계하는 동안 진창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제갈량의 이 전략은 우리에게 인생의 경로를 바꿀 용기를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젊은 시절의 패턴이나 주변의 기대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능력과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취미나 투자 방식이 나의 기산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실진정한 행복과 가치은 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진창 새로운 도전, 숨겨진 재능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갈량처럼 주변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정진하십시오. 이 나이에 뭘, 남들이 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허와 실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역발상만이 남은 인생에서 뜻밖의 큰 승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천신으로 가장한 제갈량, 가짜 이미지로 적을 속이다. 7번째는 천신으로 가장한 제갈량 이야기입니다. 이는 제갈량이 단순히 군사 전략뿐 아니라 미신과 종교적 권위까지 활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적의 정신을 지배하는 데 능숙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일화는 칠성등을 켜고 하늘의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비는 장면이나 혹은 남만 정벌 시 주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 일들입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신비로운 이미지, 즉 천문지리에도 통달한 신성 같은 존재라는 가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적들, 특히 미신에 약했던 남만의 장수들이나 제갈량의 지혜를 두려워했던 위나라 장수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갈량과의 싸움을 단순한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 대 신의 싸움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이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기를 꺾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갈량은 이처럼 자신이 가진 실제 실력 위에 가짜 이미지라는 허의 막을 씌워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기만술은 수많은 전투에서 제갈량이 실제로 병력이 부족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노년의 자기 포장과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권위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품격 있는 매너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갈량처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습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시대의 흐름을 읽는 성각자라는 이미지로 포장하십시오. 단순히 옛날 사람은 이랬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경험한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보니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권위 있는 천신의 이미지를 갖추면 당신의 말 한마디는 젊은 세대에게도 주변 지인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도 적을 물리치다. 사태를 예견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두다. 마지막 이야기는 죽어서도 적을 물리치다입니다. 이는 제갈량의 기만술의 절정이자 그가 미래를 예측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지혜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승리를 거둔 사건입니다.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이 촉군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사마이가 반드시 촉군을 추격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 마지막 추격을 막아낼 가장 완벽한 기만술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제갈량의 시신이 탄 수레에는 그의 조각상이 놓였고 군대는 천천히 퇴각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제갈량이 죽었다며 기뻐하며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제갈량의 조각상이 깃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자 사마이는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붙잡는구나 라며 겁에 질려 추격을 멈추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중잡주생중달,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달아나게 하다라는 고사입니다. 사마이가 나중에 제갈량의 죽음을 확인하고 다시 추격했지만 이미 촉군은 안전하게 퇴각한 후였습니다. 이 마지막 기만술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전략적으로 활용한 제갈량의 미래 예견과 대비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경영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삶의 오장원에 도달합니다. 그때를 대비해 자신의 조각상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각상은 유언장이나 재산 분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길 가치관, 사회에 기여할 명예로운 업적,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깔끔하게 정리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갈량처럼 자신이 떠난 후에도 가족과 지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재정, 건강, 인간관계를 만반의 준비로 안전하게 퇴각시킬 설계를 해두는 것이야말로 죽어서도 존경받고 미래의 혼란을 물리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제갈량의 기만술은 결코 상대를 속이는 술수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철저한 대비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